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경영조직론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조직, 경영 이론들 첫 번째 시간을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조직론은 그 조직 이론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직 구조론이 있고, 그리고 그 조직 구조 내에서의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행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기부여라든지요, 또는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조직 문화, 또는 이제 조직의 변화 관리와 혁신, 그리고 조직의 어떤 변화에 대한 저항의 원인들과 극복 방안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조직 발전, 오가니제이션 디벨로먼트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묻게 되면 조직 행동론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일부 이제 행정학계에서는 조직 행태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경영학계에서 조직 행동론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좀 분류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직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조직 이론은 이제 저희가 경영 전략론 시간에도 미국의 역사랑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조직 이론들도 미국의 역사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경영학이나 행정학이 미국의 역사하고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산업 발전의 역사하고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 관리론이고요. 자, 1번 배경 및 의의를 보겠습니다. F.W. 테일러란 분에 의해서 주창된 과학적 관리론, Scientific Management는 그 사업장 경영자였던 테일러의 개인적 경험과 통찰에 의해서 고안된 조직관리의 원칙들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미국의 어떤 산업 그 부문은요, 약간은 좀 표준화가 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시간과 동작 연구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생산성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는 그런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의 이제 정례화, 그리고 작업 복장과 도구의 표준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테일러란 분이 그런 내용들을 다 변화시키면서 혁신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은 첫 번째 직무 전문화와 분업, job specialization하고 division of labor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무 전문화와 분업을 하면은 전문성이 올라갑니다.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한 작업자가 투입하는 노력과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 현장의 비효율과 인력 낭비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 최선의 방법, one best way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는 경제적인 인간관, 에코노믹 맨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뒤에서 저희가 보실 겁니다만은 이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그 차별 성과급제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동기부여 수단으로서의 어떤 경제적인 유인을 중요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이론 틀을 테일러리즘 또는 테일러 시스템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2번 과학적 관리의 원칙들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건 영어로는 이제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라고 합니다. 자, 테일러에 따르면 과학적 관리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혁신이 테일러란 분이 제시하시기 전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면서 미국의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미국과 한국,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산업 부문들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근로자의 표준 작업량과 표준 임률이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근로자들의 고의적인 태업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근로자들에게 표준 과업량의 달성 여부에 따라서 차별 성과급이라는 것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란 분이 이 당시에도 단순 성과급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테일러란 분은 표준 과업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낮은 임률이 지급되다가 표준 과업량이 달성이 되면 임률 자체가 바뀌는 차별 성과급제 또는 이것을 이제 복률 성과급제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노무관리론의 보상관리론에서 다양한 이제 인센티브 제도들에 대해서 배우실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차별 성과급제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표준 과업량이 예를 들면은 휴대폰 또는 TV 300대다. 그럼 그 300대가 도달되기 전까지는 시간당 작업량 한 단위당 예를 들면은 뭐 2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다가
300개를 이제 이상 또는 초과하게 되면 3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생산량 단위 한 단위당. 이런 형태로 이제 성과급 임률 자체가 달라지는 차별 성과급제를 제안을 하셨고요. 이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근로자들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과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발도 되고, 여기서 훈련된다는 것은 교육 훈련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훈련되어야 하며 적절한 직무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에 이제 그죠? 확보관리론, 그리고 개발관리론 이런 내용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장 조직은 지시와 복종에 기초한 종래의 군대식 조직에서 철저한 어떤 기능식 조직, functional organization, 어떤 기능 중심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이런 기능식 조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요. 근로자와 관리자가 합리적인 분업에 의해서 책임을 철저하게 분담하는 동시에 과업의 과학적 수행을 위해서 긴밀히 이제 근로자분들하고 관리자분들이 협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상의 관리 원칙들은 이제 생산 공정의 기획을 담당하는 계획부, 플래닝 디파트먼트에서 근로자들의 시간과 동작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고안 시행되고 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그 근로 시간 그리고 근로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어떤 동작 행동들을 연구를 해서 근로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어떤 생산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은 좀 비판적으로 본 시각이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보면 나오는데요. 예, 오늘날에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 이제 오늘날에는 많이 그 생산 라인의 인간화도 이루어지고 분업화도 이루어지면서 약간은 좀 다기능화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맥락은 이때랑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포드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게 되긴 하지만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오늘날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3번 과학적 관리론의 공헌과 한계를 보겠습니다. 공헌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론은 그 직무의 전문화와 분업, 이를 통한 이제 생산성 확보와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요. 또한 이제 성과급 제도 또는 직무의 분석 제도, 그리고 이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선발 제도 등 현대 인사 관리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이론적 초석을 닦았다는 점에서도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적 관리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제가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특히 인사 노무 관리론, 그죠? 그 인사 노무 관리론에 저희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성과 관리,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이 과학적 관리론으로부터 출발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조직의 상황 조건들을 무시하고 유일 최선의 조직 관리 방안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보편론적인 함정에 빠졌죠. 자, 이것은 뒤에 저희가 배우시게 되는 현대적인 조직 이론이 상황 적응 이론, 그죠? 컨틴전시 티어리라는 이론에 의해서 극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제적 인간관을 강조하여 사회적 인간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 내 어떤 인간관계나 비공식 조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보다는 인센티브만 제공이 되면 열심히 일을 한다. 이 조직 내 인간관계라는 측면은 좀그 소홀히 취급이 됐어요. 자, 이것은 저희가 뒤에서 배우시는 이제 인간관계론 또는 신고전적 조직 이론 이렇게 또 부릅니다. 예, 그런 이론에 의해서 극복이 됩니다. 자, 또한 근로자가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당연시함으로써 인간 소외를 유발.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비판은 인간 없는 조직, organization without people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이제 인간관계로는 조직 없는 인간, 그래서 people without organization 이런 또 비판을 받는데요. 이 과학적 관리론은 이제 인간보다는 조직 자체, 조직 생산성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인간 관계나 어떤 조직 내 비공식 조직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인간 없는 조직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협력 관계를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요. 자, 이런 조직 내 인간관계 이런 것들 좀 소홀히 취급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공헌과 한계가 동시에 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은 다 뒤에 조직 이론들에 의해서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상황 적응 이론이나 현대적 조직 이론들에 의해서 이런 폐쇄 시스템의 어떤 한계들이 극복이 되고요. 한계점들이요. 자, 그리고 이런 조직 내 인간관계라는 측면은 그 인간관계에 대한 고려의 부족은
저희가 이제 인간관계론 또는 후기 인간관계론 등에 의해서 보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길브레스 부처의 연구라는 또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길브레스와 릴리안 길브레스 부부는 테일러 한 분이 진행하셔서 시간과 동작 연구를 더욱 발전시켰어요. 자, 이들은 벽돌 쌓기 공정의 효율적 설계를 위하여 동작을 촬영 및 기록하였으며 성과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핵심적인 작업 동작을 파악하여 작업량을 2배 이상 증가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그죠? 높이는데 기여를 하신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파악된 기본 동작을 서블릭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길브레스라는 부부의 성을 저희가 이제 거꾸로 그죠? 붙여보시면 이제 TH는 거꾸로가 아닌데 THERBLIG가 되죠. 그죠? 서블릭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나열한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릴리안 길브레스라는 이제 분은 1912년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을 The Psychology of Management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하셨고요. 여기서 작업 능률과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표준 작업 일수, 휴식 시간, 그 다음에 점심 시간의 계획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도 오늘날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생산 라인에 가보시면 50분 작업, 10분 휴식 이런 다 규칙이 있어요. 근로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표준 작업 일수라는 게 또 한 달 내에 있고요. 물론 이제 성수기 때는 약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프트제가 이제 2교대에서 3교대 이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연중 그 표준 작업 일수가 다 정해져 있고요. 휴식 시간, 근로 시간이 다 정해져 있고, 또 점심 시간, 예를 들면 12시부터 1시까지 이런 형태로 다 오늘날에 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블릭이라는 저희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그죠? 눈동자 그 find, 그죠? 또 search,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약간 좀 의미된 것이죠. use, disassemble, 그죠? 해체하다, 조립하다, 해체하다, preposition, grasp, 쥐다, hold, 그리고 release load, 이런 형태로 다양한 이제 그런 그 여러 이제 근로자들의 동작 유형이 이렇게 그림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런 것들로 서블릭이라는 이제 이런 표현 그림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간트의 연구가 있습니다. 예, 간트라는 분은 테일러란 분의 동료셨어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 생산 계획을 통제하고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는 작업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쪽 과학적 관리론 쪽은 전부 이제 생산성 향상하고 연결됩니다. 분업, 작업 시간의 계획화, 그 다음에 간트 차트와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 이런 것들이 전부. 자, 그래서 그는 작업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트 차트와 인센티브 제도를 제시하였고요. 간트 차트라고 하는 것은 작업의 흐름을 조정하는 그래프적 수단으로서 작업의 공정과 제품별로 계획된 작업의 실제 진행 상황을 도표화하여 작업 일정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트 차트 형태의 하나의 유형을 제가 여기 밑에 써드렸는데요. 예, 간트 차트도 오늘날 이제 조직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일정을 짤 때 이런 형태의 간트 차트가 다 활용이 되고요. 또는 생산 공장에서의 어떤 그 생산 일정, 스케줄 조정, 프로젝트의 일정 조정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실천하고 그 계획대로 실천이 되는지 평가하실 때 전부 간트 차트들이 다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 쓰이고 있어요. 자, 이번 관료제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관료제론은 그러니까 테일러란 분과 그 이후 이제 그 연구자분들이 과학적 관리론을 발전을 시킬 때 독일에서는 그 사회학자, 그죠?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분이 관료제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죠? 거의 동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 배경민들이. 자, 관료제는 근대 서구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자 베버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조직이었고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분은 정부 조직의 합리적이고도 능률적인 운영에 관심을 가졌으며 조직 내 권한의 구조, 조직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보상의 측면, 그리고 조직 내 개인의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료제가 갖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분은 사회학자입니다. 자, 먼저 막스 베버라는 분의 관료제론을 저희가 공부하시기 전에 권한의 유형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있을 때 배웠는데요. 이 사회학 이론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자, 베버는 authority 권한의 형태를 크게 카리스마적 권한, 전통적인 권한, 합리적 합법적 권한으로 분류하였고요. 이거를 지배 유형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권한의 유형, authority의 유형 또는 지배 유형론. 그래서 카리스마적 지배, 전통적 지배, 합리적 합법적 지배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카리스마적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과 충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카리스마를 지닌 지배자와 헌시적인 복종자 사이에 아주 개인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전제 군주분들이나 또는 예전에 그죠? 추장분들 있죠. 예전에 원시시대 때 추장분들하고 그 부족원들 그런 형태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 권한이 되고요. 자, 그 이후 이제 전통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하게 여겨지는 전통, 트러디션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자가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지배자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피지배자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장로와 영주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그 조선 시대에 임금님의 어떤 지배를 받는 형태가 되겠죠. 신하분들하고 그러니까 정부 관료분들하고 일반 백성분들이 임금님의 어떤 조선시대 지배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약간 이제 전통적인 어떤 권한, 전통적인 지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합리적 법적 권한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조직의 어떤 규범적인 규칙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제정되어서 이런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죠? 전통적인 권한, 뭐 카리스마적 권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조직 내에 규정된 규칙과 법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법에 의한 지배, rule of law가 되겠죠. 자, 여기서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규정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시스템적인 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현대 조직들은 이런 합리적이고 법적인 권한에 기초해서 조직 내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죠. 자, 이상의 권한 형태 가운데 베버는 역사적 발전에 따라서 카리스마적 권한, 전통적 권한, 합리적 법적 권한 또는 합법적 권한 순서로 발전이 되었고요. 합리적 법적 권한을 기초로 한 관료제를 조직의 구조로 규정할 때 비로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는 조직 이론 내지는 조직 구조는 합리적, 합법적 권한 또는 합리적, 합법적 지배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관료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직 내 위계 서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구조와 기능적인 면에서 막스 베버라는 분은 조직을 연속적인 기반, continuous basis로 보셨고요. 이는 관료제가 관료들 간의 어떤 계서, hierarchy, 위계 서열적인 특징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전문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들 간의 분업이 이루어지고요. 분업에 기초한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화, 분업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법과 규칙 및 절차의 강조와 비정의성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자, 조직 내 이제 각자의 임무 수행은 문서화된 법과 규칙을 따르게 되고요. 일정한 또 절차를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자,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업무 처리가요. 관료분들은 법과 규칙 및 절차에 입각. 자,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비정의성의 원칙을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능력주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 내 혈연, 지연 및 친분의 이야기보다는 기술적인 요건, 스페시피케이션, 자격 조건을 갖춘 인재를 선발 및 등용한다는 측면에서 관료제는 능력주의와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과 직위 분리. 물론 이제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술적인 요건을 갖출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정부 관료분들은 시험을 통해서 보통 요즘에 충원이 됩니다. 법관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민간기업은 약간은 좀 섞여 있죠. 종업원 추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요. 동시에 그 추천을 받은 분이 기술적인 요건이 있으면 또 선발이 되기도 하죠. 자, 근데 정부 관료는 약간은
약간은 좀 객관성과 중립성이 강조가 되면서 객관성 중립성 그죠? 이런 능력주의라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과 직위가 분리가 됩니다. 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한 급여 시스템은 관료를 생산 및 관리 수단에서 분리시킵니다. 이러한 소유와 직위 분리는 근대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부터 관료제가 정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에서는 양반 관료의 지위가 원칙적으로 세습이 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비개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직은 관료들의 유일한 직업으로서 관료분들이 이제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공적인 일과 사적인 것들의 분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개인성, impersona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관료제에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첫째, 관료제는 우선 조직과 외부 환경이 매우 안정적인 상황만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에 처한 조직이 채택하기에는 정부 관료분들의 내부 자원과 조직 차원에서의 적응 위험이 따를 수 있고요. 둘째는 목적 전도 현상, goal displacement라 그래서 조직의 효과성 실현의 실현 그 자체보다는 그 수단, 그죠? 효과성의 달성을 위한 뭐 법규, 절차 및 규칙의 준수 이런 쪽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셋째는 표준화의 축으로 인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인간성을 상실하실 수 있고 선례 및 상관 지시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으로 인한 무사 안일주의 팽배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고요. 넷째, 지나친 전문화의 추구는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낮추어서 아집과 독선을 유발할 수 있고요. 다른 분야에 대한 몰 이해로 인한 무능함을 역설적으로 촉진하는 측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잘 극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관리론 또는 행정관리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이 이론들은 그 프랑스 쪽에는 페이올, 그리고 미국의 귤릭과 영국의 어윅이라는 분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요. 자, 2번 관리활동과 관리원칙. 자, 그래서 페이올이란 분은 최고관리자의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관리활동을 6가지로 설정했어요. 기술, 상업, 재무, 보호, 회계, 관리. 그 중에서 관리라는 활동을 다시 세분화해서 계획, 조직화, 명령 또는 지휘, 조정, 통제. 그래서 플래닝을 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오거나이징 하고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명령을 해서 지휘를 하고 리딩하고요. 조직 내 여러 이제 업무들을 조정하고 코어디네이션하고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조직 효과성을 확보하는 POLCC라고 합니다. 각자 영어 첫 글자를 그저 활용해서 자, 이상의 내용 중에서 그 조직화와 명령 그리고 조정 활동을 묶어서 실행이라는 명칭으로 통합을 해서 Plan to See 이것이 이제 경영 관리의 3대 사이클의 구성 요소들이라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국 경영학 원론 교과서들은 계획, 실행, 통제, Plan to See의 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학에서도 이런 틀을 많이 또 행정에 맞게 응용합니다만은 그죠? 이렇게 배워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의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제시된 것이 14대 일반 관리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제가 내용을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올이란 분 프랑스고요. 미국의 이제 귤릭이란 분, 영국의 어윅이라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분은 약간 행정학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경영학에도 쓰일 수 있죠. 최고관리층의 7대 관리 기능들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이렇게 그 제시를 하셨어요. Planning, Organizing, Staffing, 인사를 Staffing, Directing, Coordinating, 그죠? 그죠? Coordinating, 조정, 보고, Reporting, 예산, 버제팅, 포스트 콜업이라고 합니다. 자, 조직 관리에 필요한 행정 원리들을 강조하였고요.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조직 원리들에는 행정 원리들 또는 조직 원리들에는 분업의 원리,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부성화의 원리, 그 다음에 명령 통일의 원리, 그리고 통설 범위의 원리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행정 조직의 구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서로 기능이 같고 유사한 업무들을 묶어서 조직 단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부성화의 원리, 그리고 한 명의 상관 밑에 여러 명의 부하 직원들이 근무하는 명령 통일의 원리, 그리고 한 사람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그 상관이 통제 범위 내로 통제 능력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통솔 범위의 원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명의 상관 밑에 5명 또는 7명 이렇게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저희가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이제 특히 귤릭이란 분의 어떤 그 경영 조직들과 행정 조직들 경험에 기초해서 그죠?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경험에 기초한 겁니다. 자, 이 조직 원리들은 그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워보실 그 허버드 사이먼이라는 분에 의해서 그 행동과학 원리 또는 행태과학 원리에 의해서 좀 비판을 받습니다. 예, 그 내용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3번 평가 및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그 과학적 관리론이 주로 기술적이고 생산 방식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관리 원칙이었다면 일반 관리론은 약간은 조직 전반의 관리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시적인 접근법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하지만 일반 관리론에서는 관리 과정을 정태적이고 약간은 비인간적인 과정으로 보았고요.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어떤 경험에 기초한 원리들, 조직 원리들로서 제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틀리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맞고 오늘날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과학적으로 검증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거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받아요. 이것이 그 이후 허버드 사이먼이라는 이제 교수님의 행동과학론 또는 행태과학에 의해서 이제 극복이 됩니다. 이론적인 보편성과 일관성이 낮았다는 비판을 또 받기도 하고요. 또한 보편론의 함정에 빠져서 유일 최선의 원베스트 웨이 조직관리법을 개발하려고 하였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 상황 조건 적합적인 어떤 접근이 부족했죠. 이것은 뒤에 이제 상황 적응 이론, 현대 조직 이론 중에 컨틴전시 테오리에서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과 조직 구성원을 합리적인 존재로만 봄으로써 인간 소외와 기계적 조직 설계를 야기하였다는 문제가 있죠. 자, 이것은 뒤에 이제 인간관계론 또는 후기 인간관계론에 의해서 극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료제론과 과학적 관리론, 일반 관리론을 비교를 해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제가 제시된 이론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수업 그 파일을 프린트하시거나 화면을 약간 정지시키거나 하셔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드주의가 있습니다. 1번 의죠. H. 포드라는 분은 그의 자동차 공장의 컨베이어 시스템, 그죠? 그 모델 T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글링 해보시면 자동차 모델 중에 T, 그죠? 그 포드 자동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드 오늘날에도 있는 그 포드 자동차입니다. 미국의 그 3대 자동차 회사죠. GM하고 포드하고 크라이슬러 이렇게 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약간은 좀 이탈리아 피아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포드, 그래서 포드 자동차의 고급 모델이 링컨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GM은 저희가 이제 그죠? GM도 이제 고가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이슬러는 여러분들 크라이슬러 자체의 그 브랜드 네임이 활용되기도 합니다만 JEP, 그죠? Jeep이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이제 크라이슬러 거죠, 그죠? 그래서 캐딜락, 그죠? GM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는 캐딜락입니다. 어찌됐건 이 포드라는 분은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있죠, 쌍용 자동차. 이런 아이디어에 토대를 둔 그 생산 혁신의 결과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이 가능해졌고요. 컨베이어 벨트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각종 공산품이 가격이 낮아져 근로자들이 실질적 삶의 질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조직 관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번 과학적 관리론과 비교를 해보시면 자, 포드주의 역시 시간과 동작 연구, 타임 앤 모션 스터디를 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과학적 관리론의 목적이 생산성 증진을 통한 이윤 추구 그 자체에 있다면 포드주의에서는 기업 경영을 대중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보아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동시에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이런 임금 인상은 또 경제 시스템 전반의 소비 및 투자 활성화 또는 국제교역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임금 인상의 속도는 다 노동 생산성 이론하고 조화가 돼야 되겠죠. 포드는 또는 컨베이어 시스템의 도입에 의한 생산 과정의 합리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았고요. 이러한 합리화의 이념은 흔히 3S로 불립니다만 그 3S가 이는 제품과 작업의 표준화, 스탠더다이제이션, 그리고 제품 구조의 단순화, 심플리피케이션, 그리고 제조 공정의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시험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에서의 수준 및 계층을 한번 보시면 오늘날에도 이런 관료제가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계층 구조를 단순화시키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관료제 형태를 민간 기업들이나 정부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공인노무사 경영학이니까 기업에서의 수준 및 계층 역시 관료제 영향을 많이 받고요. 여기서의 이제 그 생산 활동이 전부 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의해서 성과 관리도 이루어지고 성과급도 지급이 되고 기본적인 이제 시간과 동작 연구 또는 이제 근로 시간의 표준화, 간트 차트 이런 것들이 다 활용됩니다. 자, 5번이고요. 6번 LG전자 창원 공장의 세탁기 생산 라인 이미지인데요. 오늘날에도 이런 포드주의에 기초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그죠? 이렇게 해서 생산성이 확보가 되고 이렇게 라인마다 근로자분들이 배치가 돼서 이런 세탁기나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들이 다 이런 형태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포드주의, 이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런 내용들이 또 귤리과 어윅이나 이런 그죠? 페이올 이런 분들의 일반관리론이나 행정관리론 이런 내용들이 조직관리론이 다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조직 내 인간관계적인 측면이 인간관계론에 의해서 보완이 되고 또 행동과학에 의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행동적인 측면이 과학적으로 탐구도 되고요. 그 이후 현대적 조직 이론들에 의해서 이제 조직과 환경 간의 관계가 탐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배우신 이론들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3대. 1번, 고전 조직 경영 이론이 아닌 것은, 그래서, 1번 과학적 관리론, 2번 관료제론, 3번 포드주의, 4번 일반 관리론 모두 오늘 배우신 것이고요. 자, 5번의 전략적 선택 이론, 그 스트래티직 초이스 티어리는 현대적인 조직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직 간의 관계를 이제 탐구를 하는 겁니다. 정답을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테일러, FW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조직 내 인간관계라는 측면을 좀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에 이 한계가 그 이후에 인간관계론 또는 후기 인간관계로 인해서 극복이 됩니다. 1번 시간과 동작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번 차별 성과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번 과학적 관리론은 직무의 전문화 및 대량 생산을 통한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5번 경제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이게 약간 좀 변형돼서 나오면 다음 중 뭐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차별 성과급 제도가 아니고 단순 성과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 틀린 것입니다. 임률을 달리 설정하자고 했기 때문에 단순 성과급제는 임률이 같은 겁니다. 그런 형태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면 또 틀린 거예요. 사회적인 인간관은 인간관계론이나 후기 인간관계론의 내용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이 시험 문제가 변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두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조직 이론들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고전적인 조직 이론들을 배워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조직 이론 배워보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고전 조직 이론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인간관계론, 행동과학 이론 등을 저희가 배워보겠습니다. 현대 조직 이론들 다루기 전까지 저희가 배워보시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조직 구조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그 이후 조직 행동 측면에서 조직의 다양한 어떤 리더십과 동기부여 이론, 조직 문화 이론, 또는 이제 조직 내 어떤 그죠? 조직 혁신과 변화 관리 이론, 학습 조직론, 또는 이제 의사결정론, 학습 조직론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제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